지금 미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논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에 가까운 전율입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2026 시즌 개막전. 그런데 이 경기의 프리미엄석 티켓 가격이 무려 710만 원, 달러로는 5,3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는 슈퍼볼의 평균 티켓 가격에 육박하는 금액이 단 한 번의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지 리오넬 메시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폭주해서일까요?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친 가격표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손흥민 선수의 진짜 위상과 그날 밤 벌어질 역사적인 대서사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시계 바늘을 잠시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장소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은 본래 미식축구팀 LA 램스와 차저스의 홈구장으로 무려 55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이 투입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입니다. MLS 사무국은 역사상 최초로 개막전 흥행을 위해 기존 축구 전용구장이 아닌 7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콜로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선수의 만남이라면 7만 석이 아니라 10만 석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경기는 MLS 역대급 흥행을 이끌 초대형 빅매치로 2026 월드컵을 대비한 이벤트 성격도 띱니다. MLS 사무국이 의도적으로 편성한 꿈의 대결로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하며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MLS 개막전부터 메시와 맞붙으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LA 시내의 교통은 마비될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들, 월스트리트의 금융 재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날아온 축구 순례자들이 이 경기장으로 몰려듭니다. 서부의 왕이 된 손흥민, 그리고 동부의 신이 된 메시.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 아이콘의 정면 충돌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MLS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쇼케이스가 될 것이다. 메시가 마이애미의 축구의 신을 데려왔다면 손흥민은 LA의 축구의 품격을 가져왔다. 그 순간 티켓 예매 사이트는 서버가 다운될 것이고 암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일반석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라운드와 가장 가까운 프리미엄석이 710만 원을 돌파한다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지 전문가들은 710만 원. 그건 시작가일 뿐이다. 실제 리세일 가격은 1,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허물고 감아 차기를 시도하는 그 궤적을, 메시가 드리블로 수비진을 농락하는 그 마법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의 부유층들에게 710만 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유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슈퍼스타라지만 티켓 한 장에 7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메시의 존재감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메시는 이미 미국에 온 지 꽤 되었습니다. 초기의 거품은 어느 정도 빠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2026년 개막전의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명백히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특수성에 있습니다. 첫째, 희소성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를 넘어 EPL 득점왕을 차지한 검증된 월드클래스입니다. 그가 커리어의 황혼기에 미국 무대를 밟는다는 것은 미국 내 거주하는 수백만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물론 프리미어리그를 동경해온 미국 사커맘 세대들에게 꿈같은 사건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은 과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토리를 가진 영웅을 원한다. 손흥민은 완벽한 영웅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불모지에서 태어나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캡틴의 자리에 오르고 10년 넘게 톱 클래스를 유지한 성실함.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치인 밑바닥에서 전설로의 표본이 바로 손흥민인 것입니다. 둘째, LA라는 도시의 특성입니다. LA는 코리아타운이 가장 크게 형성된 곳이자 자본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팬덤의 구매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는 순간 구단의 가치는 단숨에 3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710만 원이라는 티켓 가격은 구단과 사무국이 손흥민이라는 카드를 얼마나 무겁고 비싸게 책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대기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열기는 뜨겁겠지만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그날 밤 7만 7천 명의 관중들이 가장 전율을 느낄 순간은 손흥민의 골 장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승패에 집착하며 환호하거나 좌절할 때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처럼 상대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와 뜨거운 포옹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15년 전 함부르크의 앳된 소년이었던 손흥민이 이제는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서서 살아있는 전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10만 원짜리 티켓을 산 관중들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위대한 두 거장이 서로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역사적인 의식을 목격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축구가 아닌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6만 관중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던 런던의 랜드마크가 지금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빅매치라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티켓이 팔리지 않아 일반 판매로 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149년 클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기이한 현상에 영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토트넘의 임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명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전설 손흥민입니다. 그가 미국 LAFC로 떠난 직후 토트넘은 단순히 성적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클럽의 자부심, 상업적 가치, 그리고 팬들의 사랑까지 모든 것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흥민을 잃은 토트넘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내려진 2주의 사형 선고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심층 분석합니다.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 그는 지금 런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31경기 중 단 11승. 승률은 바닥을 치고 있고 팀은 리그 14위라는 굴욕적인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진정으로 폭발시킨 것은 성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훈련장 근처에서 포착된 한 장의 사진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북런던의 철천지원수, 아스널의 엠블럼이 선명하게 박힌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지켜온 토트넘의 자존심을 현직 감독이 정면으로 모독한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히 토트넘 팬들에게 이것은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지난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64강전, 경기장은 응원이 아닌 저주 섞인 야유로 뒤덮였습니다. 상대팀인 빌라 팬들이 내일 아침이면 넌 해고될 거야 라고 조롱 섞인 구호를 외칠 때 토트넘 팬들은 그 조롱에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토트넘은 더 이상 원팀이 아닙니다. 감독은 팀의 철학을 잊었고 선수들은 승리 의지를 잃었으며 팬들은 이제 경기장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들어올린 유로파리그 우승컵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토트넘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영국의 권위지 더선은 최근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2월에 예정된 맨유전과 뉴캐슬전 홈 경기 티켓이 일반 판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평소라면 단 1초 만에 매진되어 안표값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이 황금대진이 이제는 구걸하듯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단순히 성적 부진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과거에도 부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팬들이 오직 손흥민의 질주를 보기 위해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경기장은 언제나 7번 유니폼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경제적 재앙의 핵심입니다.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구단의 스폰서 가치는 폭락했고 경기장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6만 관중석 곳곳에 보이는 텅 빈 좌석들은 차가운 북런던의 바람보다 더 시리게 구단 수뇌부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전문가 지단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토트넘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득점력만 계산했지 그가 경기장에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력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엔진 없는 슈퍼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국 LA에서 손흥민의 개막전 7만 7천석이 1초 만에 증발했다는 소식과 대조되는 이 처참한 현실. 토트넘은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것은 단순한 33세 노장 선수가 아니라 클럽을 지탱하던 거대한 경제적, 정신적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토트넘 수뇌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웨스트햄전과 도르트문트전, 단 2주 안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다면 즉각 경질하겠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이미 선수단 내부는 통제 불능 상태이며 프랭크 감독은 아스널 커피컵 사건 이후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토트넘은 현재 감독 한 명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손흥민이 뛰는 MLS 경기를 중계해달라.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것보다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보는 게 더 즐겁다는 자조 섞인 농담들입니다. 이것은 프랭크 감독에게만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미온적이었던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권이 걸린 도르트문트전마저 패배한다면 토트넘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은 이미 손흥민을 따라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메가 스폰서들은 계약 해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에게 주어진 2주는 어쩌면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잔혹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헌신한 영웅을 차갑게 외면했던 토트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경기장은 비어가고 감독은 조롱받으며 클럽의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LA에서 7만 7천 관중의 축복 속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1,000원에 팔아넘긴 세상과 자신을 홀대했던 전 소속팀에 대해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축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뿐입니다. 토트넘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공항에서 던졌던 그 한마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는 질문 속에 담긴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사실은 클럽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마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팬이 없는 경기장, 자부심이 없는 선수들, 철학 없는 감독. 2주 뒤 토마스 프랭크가 떠나더라도 토트넘의 정적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웅을 잃은 대가는 그만큼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힘이 나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앞에서 끌어준다면 권경원 같은 단단한 방파제들이 뒤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경원은 말합니다. 경험 많고 리더십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북중미에서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뽑히지 않아도 원망 대신 준비를 선택하는 권경원. 그의 시선은 이미 2026년 북중미를 넘어 손흥민과 함께 그려갈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려한 득점왕과 MVP에만 열광합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의 기적을 완성한 것은 손흥민의 질주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쳤던 권경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000원의 정보가 팔리고 루머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권경원 같은 베테랑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국가대표에 들지 못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든 나갈 준비는 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배웁니다.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권경원이라는 이름의 방파제가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뛸 수 있을 거라는 권경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는 이 베테랑의 도전을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